문제다른 신혜손입니다. 18년도 2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홀랜드의 유형 중 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등이 속하는 것은 현실형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에요. 홀랜드의 6가지 직업 유형이요. 현탐의 사진관,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1, 2차 제일 많이 나온 출제 유형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나머지 관습형, 탐구형, 사회형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22번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학자는 특정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단순한 선호나 선택의 기능이 아니고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한 환경적 요인의 결과이다 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한 크롬볼츠예요. 이걸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크롬볼츠는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즉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환경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유한학과 중에서 유한이에요. 즉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그리고 환경 조건과 사건이고요. 심리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 학습 경험과 과제 접근 기술이라고 말한 바 있었어요. 23번 표준화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표준화라는 말은 여러 차례 한 바 있었죠. 어떤 검사에 대한 것을 일정한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검사 과정뿐만 아니라 채점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1번의 검사의 실시와 채점이 객관적이다, 맞는 내용이죠. 2번은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가 없다, 이건 틀렸어요. 아무리 표준화를 한다 할지라도 체계적 오차와 무선적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체계적 오차라는 것이 응답자 개인이나 검사 자체 특성으로 인한 오차를 말하는 것이 체계적 오차고요. 그리고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가 무선적 오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없을 수는 없죠. 어떤 검사든. 3번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높죠.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4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24번 홀랜드 이론의 육각형 모형에서 서로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유사한 직업 성격끼리 짝지은 것은, 이 육각형 모형들을 한번 갖다 놔 봤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뭐 풀 수 있는 문제죠. 육각형 모형이에요.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현실형과 사회형, 마주보고 있는 이 육각형 모형끼리가 가장 대조적 성향을 띠는 것이에요. 예술형과 관습형, 그리고 진취형과 탐구형, 이렇게 대각선에 있기 때문에 가장 이 직업군이 대조적 성향을 띈다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죠. 얘네 셋이 제일 가깝죠. 지금 물론 얘네가 있으면 얘네 셋이 가깝고, 뭐 얘네 셋이 가깝고, 보기된 지문 제시한 거 비교해 보시면 돼요. 1번의 사회적, 그리고 진취적, 예술적,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1번이 딱 답이겠네요. 2번의 현실적, 관습적, 얘는 비슷하네요. 사회적은 어디 갔어? 이거 반대편에 있네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림만 확인해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이에요. 25번 검사 결과로 제시되는 100분의 95요. 100분이 95라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접했던 것은 100분율 95를 많이 접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분이 95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100분이 95는요.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의 95%가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적표를 딱 받았는데 100분이 95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나는 100명 중에 5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낮은 애들이 95%가 있다는 얘기니까. 반면에 우리가 익숙한 이 100분율은요. 100분율 내가 95를 맞았다라는 거는 100명 중에 내가 95등 했다는 얘기예요. 차이를 잘 비교해 주세요. 100분이 95는 내담자의 점수보다 낮은 사람들이 전체 95%가 된다는 의미이다. 26번 심리검사의 문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문항 난이도 분석은 문항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난이도 분석은 전체 피검자 수를 답을 맞힌 피검자의 수로 곱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항 난이도 분석은 문항의 답을 맞힌 피검자 수를요. 전체 피검자 수로 나눈 것, 이게 문항 난이도 분석이죠. 다시 한번, 문항 난이도 분석은 답을 맞힌 피검자 수를 전체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2번에 문항 난이도 지수는 0.0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으며 1.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히기 쉬운 문항을 가리킨다. 2번 맞는 것이에요. 3번에 문항 변별도 분석은 하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상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 양 집단의 피검자 수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하위 점수에서 상위 점수 피검자 수 빼는 것이 아니라 상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하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에 이거를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문항의 변별도 분석이다. 4번에 문항 변별도 분석은 하나의 검사가 단일한 구성 개념이나 속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정도를 검토할 때 사용한다. 이건 문항 변별도 분석이 아니라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별로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요인 분석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자료 취급, 대인관계, 사물조작, DPT, 부호 중 사물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료 취급이니까 이 데이터죠. 대인관계니까 people이고 사물 조작이니까 thing 해서 DPT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 사물 조작에 해당되는 용어들이요. 뭐 지금 정밀 작업이죠. 그 다음에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 취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설치라는 것도 있고요. 제어, 운전, 수동 조작, 뭐 자재 공급 이런 것들 이거는 사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대조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비교라고도 하는데 이건 자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데이터 D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료를 대조하거나 비교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해당되는 용어로 종합, 조정, 분석,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그리고 계산, 기록, 비교는 대조라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2차 시험 실기에 이게 나왔던 것이죠. 데이터에 해당되는 거, 종조, 분수, 계기비,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이렇게요. 요거는 바로 이 사물에 해당하는 thing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D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28번 직업 상담사가 직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내담자에게 우선적으로 탐색할 것이 무엇이냐? 대본에 나오죠.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이요. 다시 한번 해보자면 직업전환 상담 시에 내담자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이 무엇이냐? 변화에 대한 인지 능력, 내담자가 전환할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술과 능력, 그리고 내담자의 나이와 건강, 그리고 직업 전환에 대한 내담자의 동기와 수준 해서 우리가 병기나 똥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고요. 29번 내담자의 직무 능력을 언어 능력과 동작성 능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웩슬러 성인용 지능 검사예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단 외워두세요. 뒤에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30번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지는 1참수 관계 아니죠. 역유자형이기 때문에 2참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때도 직무 능력 떨어지고 어느 정도 적절해야 최고가 되고요. 그 이상이면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2번
어느 수준까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이 떨어진다 이게 아니죠. 어느 수준까지만 직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직무 수행 능력이 올라간다 이 개념이잖아요. 역유자형이니까. 3번에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일정 시점이요. 최고가 된 이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면 수행 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역유자형 관계도 3번 정답이겠네요. 스트레스와 직무 수행 관계가 있겠죠. 31번.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거, 아까 우리가 그 표준화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표준화 검사의 특징으로 틀린 거 이렇게 했었는데, 외적 변수들 최소화하는 거, 이게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나와 있네요. 검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변수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거, 표준화.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32번이요. 다음 중 직업에 관련된 흥미를 측정하는 직업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1번에 스트롱 흥미 검사겠죠. 2번에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에서 이거 BPI잖아요. 대표적인 직업 흥미 검사예요. 3번에 쿠더 흥미 검사, 이것도 흥미 검사고 1, 2, 3은 모두 흥미 검사네요. 4번이 캘리포니아 사이콜로지컬 인벤토리에서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이거 성격 검사예요. 심리 검사란 말이에요. 일반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된 심리 검사예요. 4번이 틀렸네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높은 신뢰감 아니죠. 이 조직을 믿을 수 있겠어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종종 불이익도 감수한다. 이것도 2차 실기에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가볍게 이건 뭐 다리를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상식적인 것이니까. 3번에 살아남은 구성원들은 다른 직무나 낮은 수준의 직무로 이동하는 거부할 수가 있나요?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죠. 4번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는 데 만족하면 조직 몰입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죠. 아, 나도 언제 잘릴지 몰라. 하루살이야. 그냥 내가 그냥 아내랑 그리고 애들 때문에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다닌다. 이 개념인데요. 상당히 마음이 씁쓸하죠. 34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딱 정답이에요. 2번은 A형과 B형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요거 A형, 요거 B형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3번에 여키스와 도순의 U자형 가설, U자형 가설 이 말 자체가 틀렸죠. U자형 가설 이렇게 해야 되죠. 4번에 일반 적응 증후는 저항 경계 소진이 아니라 바뀌었죠. 이거 경계 저항 소진이죠. 진행되면서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1번만 맞는 것이 되겠네요. 35번.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에 사회나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는 이론은 무엇이냐? 로의 욕구 이론이에요. Need Theory라는 것이요. 그래서 로의 욕구 이론에 대해서 해설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36번. 수포가 제시한 진로 발달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성탐, 확률세 이거잖아요. 성장이 제일 먼저 가야 되고 탐색 그리고 확립으로 가야죠. 기역, 니은, 미음 순으로 가야 되니까 정답이 이렇게 딱 4번으로 채택돼서 나오겠네요. 지금 콕 집어 해설과 꿰뚫어 보기에 보면 진로 발달 이론 학자 대표적인 이 수포의 이론에 대해서 쫙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만 철저히 훑어보시면 수포에 대해서 웬만한 이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2차에도 굉장히 많이 나온 내용들이에요. 일단 수포의 진로 발달 단계 성탐 확률세 이거 보면 성장기는요.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탐색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유직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다. 쇠퇴기, 직업에서 은퇴한 후에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이게 2차 실기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에요. 그 외에 이제 각 단계에 하위 단계가 있어요. 성장기의 하위 단계는 환흥이에요. 환상기, 환상적 역할을 중시하면 욕구가 지배적이다. 흥미기, 진로 목표 결정에 흥미가 중요 요인이 된다. 능력기, 진로의 요구 조건과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탐색기의 하위 단계, 잠전시예요. 잠정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등을 고려해서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전환기는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현실적 요인을 더욱 중시하게 된다. 시행기는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해 종사하며 적합 여부를 시험해 본다. 확립기의 하위 단계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포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야지만 2차 대비할 수 있어요. 37번. 경력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평가에 해당하는 방법. 경력개발 프로그램 많이 했었죠. 우리가 자기정종종에서 종업원 평가에 해당되는 거. 평심조라고 했었죠. 평가기간,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 종업원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경력 워크숍이나 경력 연습 책자 등은 자기 평가 도구라고 했었어요. 38번. 직무 분석의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직무 분석 6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직무 분석에 6단계가 있어요. 직무 분석의 6단계. 그런데 이 6단계 중에서 사실 4, 5, 6단계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 별로 안 나오거든요. 1, 2, 3 단계가 중요한데요. 우리 1단계를 우리는 행정적 단계 또는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해요. 행정적 단계,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하고 해설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단계를 우리는 직무 분석 설계 단계라고 이렇게 해요. 직무 분석 설계 단계다. 그리고 3단계를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 지금 이 38번에 문제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외에 4단계는 결과 정리 단계, 5단계는 직무 분석 결과 배포의 단계, 6단계는 통제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1단계 행정적 단계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첫 번째 분석 대상을 선정하고, 두 번째 분석의 목적을 확인하고, 세 번째 조직 내 사람들에게 직무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네 번째 직무 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에요. 3번에 나와 있죠. 직무 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이렇게 명시하는 것. 이게 준비 단계, 행정적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2단계 직무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첫 번째 직무에 관한 자료를 얻을 출처와 인원수를 결정하고,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세 번째 설문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문지를 직접 만들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 결정하고, 네 번째 자료 분석 방법을 결정하는 것. 이게 2단계 직무 분석 설계 단계예요. 3단계 자료 수집과 분석 단계는 첫 번째, 직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분명히 한다.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번에 직무 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 요인의 특성을 찾는다. 2번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정보의 출처로부터 실제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번째, 수집된 정보의 타당성 여부를 현직자나 상사를 활용해서 재검토한다. 이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직무에 관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통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 분석 6단계 중에서 특히 1, 2, 3단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나온
38번 문제는 이 3단계와 1단계를 섞어서 냈고요. 실기시험에서는 직무 분석의 설계 단계 2단계가 실기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네요. 39번 진로 발달 이론 중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1번이 이렇게 답이에요. 개인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처리 능력을 이렇게 발전시킨다. 이것이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이에요. 2번에 개인의 삶은 외부 환경 요인, 개인과 신체적 속성 및 외형적 행동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주창한 내용은 바로 반두라가 제시했던 사회 인지적 진로 이론의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에 해당되죠. 3번에 인간의 기능은 개인의 가치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데인데 이거는 브라운이 제시했던 가치 중심적 진로 조건 모형이에요. 4번에 인간은 특성과 환경, 성격 등의 요인에 의하여 진로를 발전시킨다 했는데 이거 바로 홀랜드의 직업 발달 인성 이론에 해당되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40번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론. 이건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의 개인 환경 조화 상담이라고 하는 바로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단편적으로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진행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